오늘로 세월호 침몰 20일째입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희생자 유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방지대책본부에서 마련한 그 안을 들어보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인망 어선 그리고 안강만 어선 5km 정도에 친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치는 거고 뭐 충분히 치는 건지 또 이 저인망 어선은 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인망 어선은 그 바닥을 긁는 예. 이게 바닥에 있는 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그게 예. 바닥을 훑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그물을 조류가 주로 그 주 조류가 130도 그러니까는 동남쪽, 그다음에 310도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세월호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그 주로 흐르는 그 방향에 예. 그물을 쳐서 그물을 치는 거군요. 예, 흘러나가는 그 유품이나 실종자를 놓치지 않겠다. 예. 그런 취지에서 쳤는데 잘 친 것 같습니다. 5km 정도면은 많이 그래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많이 커버되죠. 네. 그런데 이제 사고역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유류품이 발견되면서 수색 범위가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넓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색본부에서도 헬기하고 선박을 동원해가지고 60km까지 수색을 하는데 네. 주간 중에는 헬기는 무인도, 해안에는 접근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힘들고 배도 힘든데 네. 헬기가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일반 바다는 선박이 쌍안경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쭉 탐색을 하고 있고 예. 야간에는 배 탐조등이 있습니다. 밝게 예. 비치는 또 공군에서 조명탄을 쏘지 않습니까? 예. 그 조명탄 불빛에 의해서 육안으로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사고 당일인데요. 그 사고 해역에서부터 7km나 떨어진 지역에서 세월호에 있었던 컨테이너가 밀려오기도 했다는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고 당일 날도 사실은 실종자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유심히 화면을 봤는데 예. 세월호가 좌연으로 기울면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승객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네. 뛰쳐나올 때 승객들은 전부 다 구명이 라이프 자켓을 다 입었거든요. 빨간 예, 걸.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선원들은 안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의를 입으면은 물에 떨어지면 양성불이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다 발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어선들이 50여 척이 전부 다 그렇죠. 동원이 예. 됐고 예. 또 그날 시야가 10km가 넘었고 파도가 0.5m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면은 파도 골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은 시야가 좋았고 그다음 파도가 약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때 유실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 보고 예. 그다음 5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를 수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잠수사들이 선체에 진입해서 예. 작업을 해서 실종자를 발견해서 예. 예. 운송 과정에서 예. 갑작스럽게 어떠한 파도나 조류 때문에 예. 놓칠 수가 있는데 그 놓친 실종자는 보드에서 다 수습을 했고 예. 지난번 대책본부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실종자를 작업자가 운가는 과정에서 예. 놓쳤다. 그래서 보드가 가서 수습을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종자들은 배 안에 다 있고 예.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 참 긴 기다림에 지쳤을 텐데요. 이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잠수사들에게 지금 남은 구조 작업만이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실 가능성 철저하게 좀 대비해서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차 수색 작업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소조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조기로 접어들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격실을 한 111개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서 승객들이 머물렀을 객실을 64개로 보거든요. 네. 64개 중에서 지금 3개만 개방 문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잠수사도 익숙이 안 됐고 두 번째는 통로 개척이 안 되고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속도가 늦었는데 지금
민간인 잠수사가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예. 52명이 투입됐고 네. 해경 잠수사 80명, 예. 해군 66명에서 약 19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예. 이제 문이 다 개방됐기 때문에 세 개를 제외하고 세 개도 오늘 뭐 개방이 될 걸로 봅니다. 예. 그 잠수사들이 지금까지는 민간인하고 해경하고 2개 출입구, 예. 그다음에 UDT가 1개 출입구, SS가 2개 출입구에서 5개를 이용했는데 예. 민간 잠수사가 대거 투입이 됐고 통로가 다 개방이 됐기 때문에 예. 내일 모레가 소족입니다. 예. 기상도 좋습니다. 예. 따라서 많은 좋습니다. 잠수사가 예. 투입이 돼서 지금 투입해놓은 출입구를 5개에서 좀 더 예. 늘려가지고 예. 더 많은 잠수사가 투입돼서 네. 작업 속도를 올렸으면 지금 바람입니다. 희생자를 이제 수습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조기와 중조기, 소조기로 나눠봤을 때 소조기가 93명, 그러니까 46%, 거의 절반 반에 가깝게, 가까이의 희생자를 소조기에 찾아냈군요.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소조기가 왜 수습을 많이 하면 작업 시간이 그만큼 깁니다. 예.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잠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즉 조류가 2km 이내인 시간이 10시간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10시간이나 되는군요. 예, 내일하고 모레는 10시간 이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개방 못한 문 3개 하고 예. 그걸 다 그 개방하고 세 곳은 개방하기가 왜 힘든 건가요? 그 개방이 아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막혀 있는 걸 치우고 예. 개방을 하면 개방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수색하는 과정은 이미 열어놓은 곳, 이미 한번 들어가서 본 곳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건가요? 다른 잠수사에서 들어가서 또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유물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손으로 더듬기 때문에 예. 100%라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2번, 3번, 예. 4번 함으로 해서 예. 그만큼 접촉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까지 이틀 정도의 정말 중요한 기간이고 이 기간에 수색 작업이 다 끝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수사들의 고통도 참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지선에서 거기서 취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좀 잠수사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되는데 뒤늦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는 거 늦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해군하고 해경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모함이 있습니다. 예. 그 모함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예. 민간 잠수사가 19명이 투입됐었는데 이 잠수사들이 바지에서 이제 숙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52명으로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 잠수 바지가 한 개가 더 와서 숙식을 용이하게 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예. 그 전에도 불편했으면 아마 잠수 바지를 더 요청을 해서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민간 잠수사 더 투입해야 된다고 이제 지적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충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충분하다고 상황이? 봅니다. 예. 네, 지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해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반 대응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거고요. 해경이 초기 대응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구조 작업은 초기 대응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 초기 대응이 안 되면 사고는 엄청 커지는데 초기 대응에서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초의 예. P-123호정이 접근했고 예. 두 번째 헬기가 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세월호 갑판에 승객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예. 접근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군요. 해서 예. 네. 빨리 선체에 올라가서 예. 문을 상황이 열고 어떤 건지를 예, 파악을 했어야 파악하고 되고요. 예. 호루라기를 이용하든 메가폴을 이용하든 해서 좀 승객들을 빨리 퇴함을 시키고 네. 그 다음 좀 아쉬웠던 것은 예. 두 번째, 세 번째 헬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온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헬기가 올 때는 거기에 구조원을 좀 싣고 와서 네. 예. 그 구조원들은 아주 그 훈련된 구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예. 해경 특수 구조대 해가지고 이 분들을 좀 배 예. 헬기에서 선체 레펠로 투입을 할수 있는 예 해서 특공대 뿌려가지고 분이죠. 예. 좀 네. 적극적으로 예. 했으면 하는 구조 생각이 듭니다. 명령도 안 내렸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 군안법에 보니까 구조 명령과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명 구조와 선체 예. 구조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예. 해경 측에서는 그 내렸다고 그 발표를 네. 예. 했습니다. 지금 순환구호 명령 이제 의미부터 보면 해경이 이제 수색 구조, 군안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게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내려지면 예. 주변 어선부터 뭐 다 모여서 지금 이 임명 구조에 투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선이나 상선이나 긴급 구조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찬넬 16 요 망으로는 전파하면 전부 다 그 망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망을 들으면은 어디 가서 구조하라 하면 다 들어오는데 예. 제가 그 수단 구호법을 봤습니다. 구조법을 예. 보니까 명령을 내리게 돼 있고 그런데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그러면 유선이냐 무선이냐 또는 공문서로 하는 건지 또 내리면 몇 분 내에 와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와야 되는 건지 여기서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동해 저 독도 근처에 있는 배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면 이런 논란이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해경에서는 그 저 명령을 군한 명령을 예, 군한 내렸죠? 명령을 예. 내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 없애기 위해서는 구체화시켜서 유선인지 무선인지 예. 공문선지 또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러면 또 언제까지 네.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네. 구체화시켜야 논란을 예. 아마 재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요. 해경은 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한 명령을 내린 업체가 바로 언딘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번 이제 구조 작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딘이라는 업체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유착 논란도 있었고요. 언딘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언디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 우리나라의 군한 그러니까 군한이라는 것은 선박 인양을 예. 하는 걸 군한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비슷한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비슷한 예. 회사들이 뭐 매출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충 몇 개가 제가 아는 회사도 몇 개 있는데 예. 그 언디라는 회사는 이제 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그 부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부총재를 맡고 있는데 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후원금을 내서 운영하는 이 협회인데 이 위치는 해경본청 민원실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퇴직 간부가 6명이나 그곳에 네, 일하고 뭐 그래서 있습니다. 예. 이런 것으로 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여기에 부총재를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전문성이 있는 곳인가요? 들어보셨나요? 잘하는 곳인가요? 뭐 이렇게 비슷한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딱히 뭐 정말 이곳이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예, 뭐 저는 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해경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언딘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런 구조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지휘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인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구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막았는데 어쩌다 이런 논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간뿐만 아니라 군도 막았다라는 네.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 해명도 있었을 정도로 예. 어쨌든 간에 일단 군이 투입되는 것을 해경이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거는요? 그 이제 그 지휘본부 책임을 해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입하라는 순서를 지켜서 해군은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지시하는 대로 왜냐하면 해군은 거기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네. 또 지휘권 관계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예. 해경 그 지휘본부에서 이번 순서에 들어가라 또는 들어가지 말라 네. 하면은 해군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해경에 네.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해군은.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뭐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들 더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 이제 잠수사들에게 있다. 꼭 찾아달라. 이런 이제 바람을 어제 이제 잠수사들에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20일째 접어들었고 잠수사들의 이제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부분이 보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예. 그리고 요 작업은 첨단 과학 장비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잠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좀 더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피곤하더라도 예. 안전수칙 지키면서 최대한 작업을 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예. 예. 다 후배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해서 작업에 임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서 소조 기간에 정말 남은 실종자들 모두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